네, 안녕하십니까. 한자 알로보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강의에서, 본의 아니게 제가 너무 과다하게 강의록을 준비를 하고 예문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원래 한 시간으로 마쳐야 될 강의지만은, 저는 한번 이야기 하다 보면 계속 끊지 않고 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면 또 덧붙이고 하다 보니까 3시간, 강의가 1시간짜리 3개가 되었죠. 그죠? 앞에서 보니까 3시간도 좀 넘던데. 자, 아무튼 뭐 제가 처음으로 방송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준비하는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이 강의록 준비 과정에서 시간 배분까지 고려하지 않고 막 그냥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또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빨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해도 3시간밖에 안 되는데, 3시간 가량 걸리는데, 천천히 하다 보면 또 더 늘어질 것 같고. 아무튼 계속 강의를 이어가다 보면 저도 이제 몸에 있고 방법이 생기면 좀 자꾸 시간이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화면 구성을 조금 더 이제 줄였고, 실제 중요한 것은 이제 첫 페이지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아래쪽에 오늘은 이제 8자를 할 텐데, 이 자소인, 부수이기도 하면서 이 자소인 8글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8글자만큼만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자소의 글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글자들의 기본적 의미를 알면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많은 글자들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핵심 키워드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굳이 에어리 하지 않더라도 강의를 듣다 보면 글자를 설명하면서 자주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될 테니까요. 이름이 익어집니다. 익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똑같은 글자가 왜 다른 글자에 있을 때는 또 다르게 해석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한자가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된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조가 자주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중국에서 정권을 잡은 그런 왕조의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민족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말이 희석이 되고 또 다르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한자에 새롭게 만들면서 다른 시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골문이 발견이 되고 해석을 하다 보면 초기 각골문 근문 시대의 그 나왔던 그런 글자들이 나중에 가서는 다른 소리로 다른 의미를 하다 보니까 초기 때의 각골문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해서체와는 좀 동떨어졌는데, 그래서 의미상 너무 여러 가지로 칼로 이제 나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글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보니까 실제 한자의 글자 수가 10만 자라고도 하지만은 10만 자 이상이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은 100만 자, 1000만 자까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한자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를 이야기해 놓고 왜 여러 가지 뜻을 이야기하냐,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한자가 가지고 그 수천 년의 장관 세월의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요, 강의한 영상을 한번 살펴보다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간혹 뭐 이렇게 즉각 고쳐지지 않고, 또 제가 강의를 원테이크죠. 그냥 편집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나갈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번 1시간짜리 방송을 하면 또 1시간을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올려놓고 제가 또 시청을 해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다음 강의에서 제가 이제 AS, 그죠? 애프터 서비스 수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을 하겠죠. 자,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 열릴개, 그죠? 열릴개를 설명하면서 이 조두조가 나왔었는데, 조두조를 이야기하면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깜빡 잘못하고 구기작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정하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이제 조두조는 뭐 거의 쓰진 않습니다. 쓰진 않지만은 불교에 보면요, 우리 스님들이 재래의식이나 승무와 같은 춤을 추고, 그게 의식이죠. 의식을 하다 보면 바라춤이라고 들어봤죠. 바라춤. 조지훈 시인의 승무에도 나오는데, 바라춤을 출 때 바라라고 하는 그 심벌즈, 그죠? 서양악기 심벌즈와 같은 청동으로 된 넙덕한 둥글고 넙덕한
그런 양쪽에 악기 치면서 진과 같이 치면서 하는 그 악기를 조도를 하고요. 또 혹은 청동으로 만든 조그마한 종 있죠. 조그마한 종을 양손에 가지고 종소리를 내면서 의식을 승무를 추는 그러한 도구, 불교 의식의 재래 음악 도구를 요 조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구기작은 제가 어제 설명처럼 구기작이었죠. 여기 이제 열리케가 나오죠. 열리케가 나오는데 이 구기작이 술을 담고 항아리에 술을 퍼내는 조그만 쪽자, 국자와 같은 그런 도구, 숟가락 같은 도구.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쓰는 스푼들, 중국집에 가면 그저 나오는 그 스푼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것, 이렇게 생긴 짧게 그죠. 우리나라의 숟가락은 손잡이가 긴데, 자, 이거를 또 현재 중국 사람들은 그냥 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는 좀 헷갈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를 해볼까요? 자, 먼저 어제 복습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일은 이해하시겠고, 그죠? 요 점주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씨앗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점주, 불동주, 별주, 주인주 그렇게 읽습니다. 결국은 주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는 방향이 사선을 있을 때는 비친 별이라고 그랬죠. 별똥별 떨어진 비친 별. 그리고 땅에 닿아서 파여 나가는 것을 파인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내려온 것을 뚫을곤이랬죠. 뚫을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올 때 생명 씨앗이 내려올 때 그죠? 남들 모르게 숨어서 내려온 데서 숨을 은이고, 자, 그리고 또 내려온 것도 생명을 또 감추고, 그죠? 숨을 은이고, 그 다음에 요 열릴 개 병따개 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그죠? 요래 쓰든지 아니면 요래 쓰든지 기역자 같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이제 열린 개입니다. 열릴 개고, 그 다음 나중에 생명 씨앗이 움틀려면 이제 물이 맞닿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길이. 그래서 하나 있는 그 물줄기 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가는 물줄기 실개천과 같은, 개천이 아니죠. 그땐 물줄기 견이라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저 밑에 있는 고리가 있는 것은 갈고리 골, 그 다음에 새을. 요 새는 진짜 우리가 여상 새조나 새추처럼 새가 아니고 하늘의 기운이, 그죠? 하늘의 기운이 하늘의 중심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운과 아래로 내려온 기운인데, 아래로 내려오는 기운, 요 흘러내리는 기운. 그래서 흘자라는 글자,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요 걸이라고 하죠. 걸, 그죠? 걸어낸다. 그래서 흘과 걸로 대부분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기운 기자를 쓸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위로 가는 기운, 아래로 내려온 기운인데, 나중에 가운데 있는 기운이 걸려서 없을 때는 요거를 걸이라 한댔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우리 빌걸자 그래서, 그지? 우리 걸베이 할 때 이렇게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제 했던 게 여기 답니다. 근데 요걸 단데 설명한다고 3시간이 넘어갔다는 거죠. 자, 오늘은 자, 두 번째 자소 시간인데 8글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글자로. 자, 요것에 관해서는 이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한번 이름만 보고 갈게요. 자, 먼저 돼지 해머리 두 그랬죠. 돼지 해는 요렇게 쓰죠, 그죠? 돼지 해 위에 있는 요 머리 부분에 있는 머리두, 또 머리 상투 튼 것 같죠? 요거고. 그 다음에 멀경이라든지 입 벌릴 감 상자방인데, 요 상자방 보면 원래는 입구는 보통 작게 쓰고 큰 입구, 요거는 큰 입구라 그러죠. 그래서 글자를 둘러싸고 있다 해서 에어쌀 위라고도 하고, 저 몸체가 큰 입구에서 큰 입구 몸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도 줄여서 약자를 또 나라국, 우리 나라국 할 때도 요렇게 쓰잖아요, 그죠? 나라국 할 때. 그때 일단 나라국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상관은 없습니다. 이름 상관은 없는데 역할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몸체는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데, 요걸 이 큰 입구로 보든지 아니면 뭐 나라국이라고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가 터여 있으면 위가 터여 있다서 위튼 입구인데, 여기서 이제 마치 입을 벌린 것 같아서 입 벌릴 감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옆이 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옆이 튼 입구라고 합니다. 그 상자 같이 생겼다고 해서 상자방이라 하고요. 그 상자방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긴 게, 요 보면 상자는 사각으로 각이 딱딱 져 있는데 저기 각이 지지 않고, 여기 수물언이라 그랬죠, 어제. 수물언인데, 수물언은 숨어서 감춘다 그래서 감출을 해 그럽니다. 이름 자체를. 그리고 자, 아래쪽에 있는 요 비어가 있는데, 아래는 이제 그 쳐다보는 그 주체, 사람에 따라 가지고 가장 멀리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냥 멀경이라는데, 이건 잠시 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덮을멱 그러죠. 덮을멱. 덮다는 겁니다. 덮는 건데, 이 덮을멱과 다음에 하게 될 여기 집면자예요. 우리 집 갈 때 쓰는 여기 집,
진면 그란 진면 그라는데 위에 꼭지가 있는 것을 우리 가사를 썼다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요 간머리라 그럽니다. 머리는 글자의 윗부분에 있는 것을 머리라고 하는데 간머리라 하고 위에 꼭지가 없는 것을 그죠 가시 없죠. 그래서 무엇이 없는 것을 우리 민소매 할 때 민간머리 있다 그런 민간머리 뭐 그거는 우리 조상님들이 쉽게 외우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 이제 모든 것을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덮는다고 해서 덮을멱 그럽니다. 덮을멱. 그 다음에 이 안석괴 있는데 안석괴는 안석 편안한 자리란 겁니다. 자리를 편안하게 하려면 자리가 불안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어떻습니까? 밑에 이제 다리빨이 안 맞으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다리 한쪽에다가 우리 책상이나 탁자나 아니면 의자 밑에 다리에다가 다리의 길이가 안 맞으면 흔들리게 되니까 편안하게 하려고 밑에다가 우리 돌이나 아니면 종이 같은 것, 천 같은 것을 공군다 그러죠. 공군다. 그걸 이제 괴다라고 하요. 괴다, 그지? 괴는데 그 괴의 그 소리가 요 괴예요. 괴 소리가. 그래서 안석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자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공구는 것이라는데 자 공구다 하니까 제 경상도라서 공구다 그러죠. 자 그래서 생긴 모양이 마치 우리 의자에 앉으면 뒤에 받치는 편안하게 받치는 등받이 그제 등받이 쿠션 같죠. 자 그런 모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따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건 얼음빙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부수의 왼쪽 편에 3개를 쓰면 우리 물수 있죠. 물수. 자 물수의 이제 부수 이형체입니다. 왼쪽 변에 올 때는 점을 이렇게 3개를 찍어서 삼수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삼수 점이 3개 돼서 근데 이 삼수는 기본적으로 흐르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흐르는 물. 그리고 물수 중에 이렇게 우리 폭발할 때 이렇게 오는 것은 터질 듯이 거센 물을 이야기합니다. 거센 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일반적인 이제 고여 있는 물이라든지 지구 땅에 있는 평평한 평지에 있는 물은 이렇게 물수라고 씁니다. 역할에 따라서 모양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삼수변이 아니고 물수가 아니고 하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물이 역할을 못하고 물 상태가 경직돼 굳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는 이제 얼음이라는 것은 얼음은 물이 굳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고 딱딱하고 견고한 거죠. 견고한 것은 얼음빙이라는 글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젊은 시절 어릴 때 놀 때 보면 얼음땡이라는 놀이가 있잖아요. 그죠? 얼음 하면 딱 움직이다가 딱 정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글자에서 얼음빙이 들어가면 이제 얼음이니까 찹고 서늘하고 냉랭하고 하는 그런 기운도 있고 다른 행동일 때는 그 행동 자체가 딱 고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정이 될 때 그 고정 딱 꼼짝마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얼음빙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8글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오늘 이렇게 하는 요 8개가 8글자가 전체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아까 돼지해 머리두 그랬죠. 돼지해 머리두. 자, 머리두니까 머리의 상투 모양 딱 상투를 턴 모양입니다. 근데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위상인데 위상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위상인데 실제 위상의 그 전 형태로 같은 위상을 이렇게 썼거든요. 각골문 시대는 위상을 이렇게 썼고 아래 하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요거 원같이 굽어진 것을 펴면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마치 이런 모양이 되니까 여기 이제 두이라고 하는데 왜 두이냐? 둘이라는 뜻도 있지만 머리 두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두이해서 글자 위에 가면 위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짧은 게 긴 게 위상이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이 원래 모양인데 나중에 하고요. 반대로 쓰면 이게 아래 하자의 모양입니다. 아래 그래서 결국 같은 글자죠.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비우할 때 나오는 요 T자 형태 요 모양은 아래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아래로 향한다는 뜻이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한글자가 위에 있으면 하늘이고 아래에 있으면 땅이라고 그랬죠. 위상이란 것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위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그 돼지해 머리두 해갖고 돼지해가 요렇게 쓰죠. 돼지해의 위에 있는 머리 형태에서 돼지해 머리두 그럽니다. 그리고 아무튼 머리인 겁니다. 머리.
자, 그래서 설립자 할 때 대인할 때도 이 부분이 이제 머리죠. 머리. 설립자. 요건 해서체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대인할 때 큰 대자에다가 여기서 온 거죠. 여기 온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양은 머리입니다. 머리. 자, 나무목 하면 요 위에 요거 뭐 여기 머리예요. 머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해서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글자에서. 딱 고정적으로 딱 이 나무목이 나왔으면 나무목이지만은 나중에 다른 역할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요 나무목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요 필체인 그 해서체 이전에는 예서체라고 있었습니다. 진나라에 만들어졌던 예서체에 보면 이랬습니다. 나무목을 예서체 중에 거의 한 30% 40%는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석상 보면 이렇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요건 이제 설립이니까 설립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근데 이는 부수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하나의 다른 의미를 가질 때는 요 다른 의미 설립이라고 보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비교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설립하고 비슷한데 보니까 또 밑에 있는 요 한일이 이렇게 덮을 멱차처럼 이렇게 굽어졌죠. 근데 결국은 굽어지든 꺾어지든 원래 모양이 같은데 여기서는 결국은 위에 있는 부분은 대자죠. 대자. 그죠? 대자고. 아래에 보면 이런 글자도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여기 이제 비추라고 하죠. 비추. 뭐 지금은 사람들이 비추 그러니까 우리 빗자루로 생각하는데 원래 빗자루가 원래부터 빗자루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빗자루라는 말도 뒤에 자루가 있기 전에 비라고 하는데 그 비라는 고전에 옛날에 쓰는 말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라고 하면 이 소리가 또 길어지는데 자, 우리 부인 할 때, 아내 할 때 이런 모양을 쓰죠. 그래서 좀 나중에 제가 막 특집으로 내지나 모레쯤에 영상 올릴 텐데 이러니까 여자는 집에서 손으로 빗자루를 갖고 있어서 부인이다. 해석을 이래야 합니다. 그 여성 비하적인 그런 해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또 요거에 또 요 보면 각골문을 보면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사람이니까 편안한 그럽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그 가부장적인 그죠? 남성 위주의 시각에서 글자를 해석하다 보니까 쉽기도 하지만은 예전에는 조선시대 고려나 조선시대 보면 대부분 요 한자 문자를 남자들이 전유물 같이 했기 때문에 남성 위주로 글자를 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여성 비하적인 그러한 글자 해석일 밖에 없습니다. 자, 여성 세개 요거 세 개 있으면 간이라고 그래요. 해석을 할 때 하는 말이 여자 3명이 모이면 접시도 깨진다. 그래서 간사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비추라고 그러니까 빗자루라고 물론 후대는 이런 손에 드는 빗자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전대부터 나온 게 아니고 후대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전대는 뭐냐면 요 밑에 수건건이 보이죠? 수건이라고 그러니까 세수하면서 얼굴을 닦고 몸을 닦고 그런 수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소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요 수건이란 거는 수는 머리수입니다. 그리고 요 짱대에 요 깃발이 달려있는 모양이 하거든요. 그 중국 무협 영화를 보실 것 같으면 아니면 우리나라 또 그렇죠. 전쟁 영화를 보시면 어떤 높으신 사람들이 전쟁이 나고 대장군이 나갈 때는 그 대장군이나 그 장수나 참가하는 그 원수들이 맨 먼저 깃발을 들고 있죠. 그래서 수건이라는 거는 깃발, 그러니까 대장군이라든지 왕이든지 제후든지 전쟁에 나갈 때 그 사람을 상징하는 깃발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세웠다. 근데 그건 아무나 그런 깃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의미예요. 수건이라는 의미가 그 장수, 원수의 깃발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우리 임금제자죠. 임금제, 제후제자 아닙니까? 무슨 황제 할 때 제. 뭐 황제가 지금 빗자루 쓸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하게. 나중에 부인하고도 할 때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원래는 전혀 그런 의미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죠? 황제, 임금제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위에 요 설립자에 나왔죠. 큰 대의 의미는 맞습니다. 대인 중에. 자, 대인은 어떤 한 일정 지역의 지배자 같은 아주 유력하고 뛰어난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지역에도 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 능력이 큰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또 더 높은 존재가 있을 겁니다. 더 높은 존재. 그 높은 존재를 상징하는 팻말이나 깃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깃발이 있는 사람들.
기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볼 때 그 깃발에 색이나 글자를 보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이, 물론 숫자 2의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 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원래는 이제 위상의 의미라 이야기했죠. 위상이 여기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자 속에 보면 이렇게 보세요. 요 보일 시라고 하죠. 또 이렇게 쓰면 우리 신 할 때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나와서 여기는 그러면 숫자 2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 위에 요 두고 위상의 의미입니다. 위상. 위상의 의미이기 때문에 위상이란 거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조상일 수도 있고 내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요 두이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요거 이제 자글소라 그러죠. 자글소. 자글소지만 작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그게요. 높은 자리에 재단이나 높은 자리에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자, 위패를 세우든 높은 사람 세우든 그러니까는 본인이 직접 높은 자리 우리 보면 옛날 그 왕들이라든지 높은 사람은 일반 사람들보다 높은 재단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자리 위에 있잖아요. 그지? 저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위에 사람을 모시든 위패를 모시든 뭐 영정을 모시든 모셔놨다는 뜻. 그래서 그분을 뵙는 겁니다. 근데 그 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일시를 합니다. 보일시. 그 시는 우리 보면 이제 절사자를 쓰고 원래 모실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분을 모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옆에 신이 오면 그죠? 신은 뭐냐? 우리가 모셔야 될 분이란 뜻입니다. 모셔야 될 분. 자, 반대 아까 아래 하 이야기했죠. 그죠? 아무튼 그런 의미를 아시고 하나하나 의미예요. 위상도 있고 머리도 있고 두이도 있지만은 글자 속 우리 했을 때 글자 두이가 그거 높은 사람이다. 그죠? 위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자, 우리 보면 이랬었죠. 자, 어질인 그랬잖아요. 어질인. 공자님의 그 주요 사상이 인사상 아닙니까? 어질다? 그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 어떤 철학적 개념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요 글자 속에는 요거는 사람이고, 그죠? 요 두이는 위상이라고 의미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상인이에요, 상인. 그 사람을, 일반적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은 사람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인현 할 때 이야기할 때 어질다는 사람들이, 그죠? 제가 어제도, 앞 강의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어진 사람이란 거는 지금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막이도 되고, 모든 사람의 고충도 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맡고 짐을 대신 지어주는 사람이 성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르는 거예요. 성인들을. 그래서 어질이라는 거, 요건 이제 그냥 인간다움이라고 또 요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개화하기 이전에 보면 개벽 신앙이 나오기 시작할 때 보면 천도교의 그 인내천 사상, 인적천 사상 그러지. 곧 하늘이 사람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이 곧 상인이라는 의미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자님의 사상은 그 당시 공자님이 계셨던 시대는 철저한 계급주의 시대입니다. 계급주의 시대. 그런 계급주의 시대에서 일반 평민들을 그냥 높은 사람처럼, 신까지는 아니지만 높은 사람처럼 대하라. 이웃을 나와 같은, 내보다는 더 높은 사람을 대하라는 그런 사상이 인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한 사상을 덕으로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 두이가 글자 속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나중에 요거, 그죠? 우리 보면 지아비부 그러죠. 지아비부. 이것도 두이가 나오잖아요. 사람. 그죠? 자, 요거에 관해서 또 나중에 따로 시간 할게요. 시간 내서 이야기할게요. 자, 보면 이제 돼지해 닮은 머리두가 있는 또 돼지해 머리두라는 데다 머리두 하면 됩니다. 높을고에 나오죠. 높다는 뜻이죠. 이것도 세울경 할 때 나오죠. 자, 밑에도 자글소 나오잖아요. 이것도 세웠다는 겁니다. 다리를 세웠다. 아니면 받침대를 세웠다는 뜻이고. 사길교, 사기다. 사기다는 것도 요 사귄 거는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할 겁니다. 서로 사기다. 그 다음에 어제 한번 설명을 했죠. 여기 보면 이제 누릴 향, 형통할 향 할 때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역할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 단, 재단 단 할 때 단 나옵니다. 단, 요 밑에 보세요. 요 밑에 하늘 아래 땅이래. 수평선, 지평선 해가 위에 올라있어요. 해가 달려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높은 재단의 뜻입니다. 높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그 다음에 요 줄품도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하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줄품, 그래요. 줄품. 나중에 요렇게 붙이면 늠름한 름 하기도 하고. 자, 아무튼 하나하나 글자를 익히는 거는 따로 제가 단어장을 만들어서 따로 할게요. 왜냐면 앞 강의에도 실제 전체 나왔던 글자들은 글자 수는 한 200여 자가 넘습니다. 200여 자가 넘는데 일일이 하루 만에 그것을 다 외우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자, 이런 글자들 계속 구경해야 되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글자들이 눈에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풀고, 서울경, 사길교, 그 다음에 형통할형, 누릴향, 또역, 믿음단, 줄품. 자, 나중에 좀 이 믿음단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글자입니다. 재밌는 글자인데, 자, 요거 나중에 시간을 내서 따로 한자 한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 보세요. 노풀고 위에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 그죠? 여기 딱 공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이제 이는 높은 사람이라는 게 알겠죠? 머리 두니까 높은 사람 상인이에요. 높은 사람이 있는 자리란 뜻이에요. 입구가 높은 사람이 있는 자리. 그래서 입구가 사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입 정면도도 입이지만은 다른 곳에는 밑에 여기 통로도 될 수도 있고 동굴할 때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엄마의 아기 자리 할 때도 굴을 쓰고, 그죠? 그리고 자리 뭐 사람이 사는 뭐 터전, 삶의 터전도 자리가 되는 거. 하여튼 자리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요 입구를 씁니다. 사각으로 된 입구. 자, 아무튼 위상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위상 외우겠죠? 요거 위상이고, 요 돼지, 요 이름은 요 위상입니다. 위상이고, 요거는 머리두라고 하면 됩니다. 돼지 해에 나오는 머리두, 그 다음에 요 두이지만 앞에 요 머리두. 숫자 둘도 되지만 소리 자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나중에 이제 계음절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그 놔두고. 자, 왜 하나, 둘 할 때 둘인데 왜 두냐? 이제 다 고대 발음했던 받침 발음이 없는 그 계음절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멀경입니다. 멀경. 멀경은 이제 멀리 있다. 멀리 있는데 이 경은 뭐예요? 우리 구경경 그러잖아요. 아까 서울경 멀리서 구경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경이란 것은 멀다는 것은 의미는 알죠, 그죠? 저 멀리 아득한 곳에 지경은 지는 아주 지극하다, 멀다. 그리고 경계 영역을 이야기할 때는 멀경이라고 합니다. 저 멀다는 거는 요거예요. 요 글자를 만들 때 그 대인이 어떤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각의 형태로 정방향으로 해갖고 이 다스릴 영역이라 칩시다. 중국뿐만 아니고 동양에서는 다스린 사람은 방향을 잘 나중에 설명할 텐데, 아래쪽이 북쪽입니다. 아래쪽이 북쪽이고, 요쪽이 남쪽이에요. 반대편이 남쪽이고, 왼편이 동쪽이고, 오른편이 서쪽입니다. 이거는 방향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또 특집을 할게요. 자, 항상 아래에 있는 요것에 북쪽을 등지면서 자기가 다스릴 영역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후나 왕이나 임금이 백성을 다스린다 할 때 그걸 의미로 남면이라고 합니다. 남면. 남쪽을 바라본다 그래요. 남면이 면하다는 거거든. 남향이나 남면은 남쪽을 바라본다는, 이 말은 북쪽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북쪽이니까 요 북쪽을 등지고 있으니까 이쪽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경계 지역은 이쪽에서 바라보니까 요 삼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멀리 있는 경계, 내 다스릴 땅의 영역이다. 막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경경, 요 지경이란 말은 요 지자는 이를 지자인데 내 눈길이 이르는 끝이란 뜻입니다. 저 경은 바라볼 경자예요. 자, 그래서 지평선을 따라서 시야가 닿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는 이렇게 쓰게 돼요. 지경경을. 왜냐하면 입구가 요 입구 안에 또 써놓은 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다스린 영역의 사방 경계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나 의미상 같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노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노풀고. 그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다스린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나 자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노풀고라고 해요. 그래서 노풀고를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옛날 글은. 그리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배지 보면 이렇게 써놨죠. 그죠? 아무튼 높은 건물이기도 하지만은 높은 자리에서 바라보는 곳. 그래서 노풀고 그래요.
자, 기본 또 두 번째 뜻은 이제 그냥 멀경이라, 멀경. 그렇죠. 멀리서 떨어진 막다른 장소, 멀리.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따로 글자를 쓰진 않아요. 자, 그래서 보면 각골문실에 글자가 나타나지 않고, 자, 요렇게 보세요. 이 한쪽에서 한쪽. 그냥 우리 어제 이야기했죠. 장인공. 장인공은 뭐라고 했어요? 길게 일정한 폭을 가지고 길게 늘어뜨린 것을 장인. 길 장자에 당길 늘어 당긴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요 인자는 보면 수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면 우리 고무줄 보세요. 고무줄을 당기면 팽팽하죠. 요때는 당길인이라 그래요. 그럼 요쪽 측면에서 활궁을 볼 때는 활이 휘어져 있죠. 휘어져 있을 때는 고무줄이 팽팽하게 당긴 게 아니고 그냥 놔둔 거예요. 활도 그냥 놔두면 그냥 구불구불해 쭈글쭈글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인자는 당길 인도 되고 밀 인도 되고 두 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하면 길게 당겼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요거는 뭐죠? 자, 이 장인공이 아니고 이 뭐 옆으로 세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를 쳐놓긴 써놨지만은 요 입구가 자기가 자리에 앉은 자리, 자기 보여서 그 여기서 여기까지 그 긴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굳이 설문해야 시대 때 뭐 흑토를 안 넣어도 그래서 요거 멀경.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영역을 바라본 모습. 이것을 뭐 멀경 그럽니다. 멀경. 자, 그래서 이 멀경자가, 자, 멀경이 설문해자에서는 요 부수가 이 멀경인데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리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교회 할 때 들 할 때 들야, 숲을 할 때 숲을인데 참 재밌어요. 우리가 쓰는 말들이 다 설문해자 보면 다 설명해놨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한 2000년, 1900년 전에 만든 겁니다. 한나라 초기 때니까. 자, 멀경이란 것은 외, 위, 지, 교라 그럽니다. 고을읍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이야기하죠. 그죠? 자, 동네 밖을 일러서 뭐라요? 교라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동네가, 사람 사는 동네가 있으면 동네 밖을 교회라는데, 아까 교자가 사길교라고 그랬죠. 사길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는 구몽혈이랬잖아요. 이 구몽혈은 우리 인류 문화 역사에 보면 맨 처음 우리 구석기 시대 살 때는 다 동물들을 피해가지고 동굴에 살았어요. 동굴에서 살았기 때문에 혈족 할 때 피혈이 아니고 혈거라 그래요. 구멍에 동굴에 다 살은 거예요. 동굴에. 그러면 자기 동굴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 동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 집과 다른 사람 집, 그죠? 자기 집과 다른 사람 집인데 다른 사람 집도 사람과 또 사람도 모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로 교류가 하락하면 옆에 있는 담장이나 문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장이나 문을 치운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고 했다는 거예요. 오고 가고.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죠. 자, 요는 그죠? 야, 뭐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벨예자인데 요 벨예자, 그죠? 나가고 파이고 벨예자기도 하지만은 효 할 때 제가 오에 대해 설명했죠. 그래서 고대에는 오. 그다음에 요거는 팔이죠. 팔, 구멍혈의 팔. 그죠? 요거는 문을 열고, 그죠? 문을 닫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굴 생활을 하면서 문을 열고 닫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귀다는 건 오고 가고 한다는 게 사귀인 거 아닙니까? 누구랑? 옆집에 있는 사람이랑. 그래서 사귀일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귀다 하면 사전 찾아보세요. 사귀는 거 다른 거 아니고 상대방과 오고 가고 하는 게 사귀는 거예요. 굳이 남녀지간에 그 교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온 글자들입니다. 비록 여기서 이제 머리 두가 있지만은 구멍혈에서 동굴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그죠? 오른쪽에 나오는 좌부방, 우부방이라서 이제 부수가 있는데, 이게 글자의 왼쪽 편에 올 수도 있고, 우리 보면 이제 막을 방 할 때는 이렇게 왼쪽 편에 나오고, 요처럼 사기를 교하는 오른편에 나오지? 오른편에 나올 때는 우리가 도식을 할 때, 도시로 할 때도 이렇게 쓰죠. 오른편에 나올 때는 도시라 생각하세요. 오른쪽에 나올 때는 사람 사는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고, 왼쪽에 나올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통로. 그래서 요거를 언덕부라고 그래요. 언덕부. 오른쪽에는 언덕부, 왼쪽에는 언덕부, 오른쪽은 동네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 요렇게 산이 있으면, 그죠? 그렇게 하겠죠? 요쪽에는, 그죠? 요쪽에 하고, 요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여기 마을이 있고, 여기 마을이 있고,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교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마을 바깥이라 그 말이에요. 마을 바깥. 그런 의미입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마을 바깥 읍외를 일러서 위지란데 뭐뭐를 일러서 교라하고 그 아까 마을이 있으면 마을 바깥이라 했죠. 마을 바깥 조금 구렁이 언덕인데 요걸 교라하고 그 교를 교 바깥에 요 교가 있으면 자 이웃이겠죠. 이웃 요 산하 이웃 사람들 그죠? 교회도 사람 살잖아. 그 바깥을 들이라 한다. 들야자라 한다. 들야자. 그러니까 들야자 보세요. 들야자. 요 보면 여기 마을리자죠. 마을리자. 마을리. 무슨 리 할 때 마을리자예요. 마을리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뭐예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써놓은 게 이게 나여 줄여자죠. 나여. 근데 여기 원래 뜻이 아니에요. 소리 나에서 온 거예요. 나인 거. 그래서 마을에서 나가다. 그 여기 결국은 여기 있는 읍내와 교회는 다 이웃 마을인데 요 마을을 밖에 나가면 뭐가 있나요? 그게 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들이라는 거 들야자로 그걸 쓰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또 들이 있으면 요 들 바깥을 이제 숲을 나무들이 숲이고 요 숲 밖에 요 숲에서 숲 밖에 나가면 그게 전체 끝나는 경계지역 요 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어놨죠. 요 상 여기 전체 이런 모습 지도 같은 이런 모습을 멀리서 그죠? 멀리서 요 길 계획이랬죠. 길 계획 아니고 요것도 요 밑에 나오지만 경계나 지경을 의미하는 게 요 개자예요. 길 개자이기도 하지만은 사전을 찾아보면 지경, 영역 그렇게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면 읍내 할 때 읍내, 교회. 그리고 교회는 옆 동네란 거죠, 그죠? 이웃 동네. 그다음에 그 지나서 교회를 지나면 들이 있고 들을 지나면 숲이 있고 숲을 지나가지고 맨 끝에 경계지역, 지경경, 경계지역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여기는 마침내 경이라고도 마침내. 우리 보면 이제 말하다 보면 드디어 마침내 그러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마침 끝났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마침 경계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지경, 다 할경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 글자가 생긴 건 또 의미가 좀 달라요. 또 다른데 그건 또 나중에 설명을 하면 마침내 경 그래요. 마침내 경. 자, 많죠. 이 글자. 한꺼번에 다 못 외웁니다. 못 외우니까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다 할게요. 자, 전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다 멀경이라고 그랬죠. 그죠? 멀경인데 아까 여기 지경경 멀경이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같은 의미. 근데 위에 안쪽에 보세요. 어진 사람이 일 있죠. 어진 사람이나 여덟 팔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 상날 할 때 보면 그죠? 상날 할 때 이런 모습 쓰잖아요. 상날 다시 한번. 잘못했네. 상날 할 때. 이런 장사상 할 때 쓰잖아요. 그지? 장사상 할 때 쓰는데 요 안쪽에 나오는 여기 뭐냐고 빛날경이란 것은 환하게 요 팔이든지 이뭐 비춰주는 모양이에요. 환하게 비춰주는 모양. 환할 환자에 또 나옵니다. 그 빛날경이라고 그래. 그 소리는 경이죠. 자, 안내자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 경계지역이 있고 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요 들립자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글자 속에 들립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사람이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령 들어서 하품 흠 그러죠. 하품 흠. 그러면 여기 구라고 그랬죠. 입에 옆모습 입이 벌려진 옆모습인데 사람 이는 써놨어요. 그러니까 옆모습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죠?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기 하품 흠 그러죠. 하품 흠. 안쪽에 들어가면 입구를 들립을 쓰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을 유에서 이제 부수는 요거예요. 요 왼손 좌예요. 왼손 왼손 우리가 좌우 할 때 요 좌우 이래 쓰잖아요. 그죠? 좌우 씁니다. 여기다 왼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이제 이거예요. 쌍날철 왼손좌 그랬어요. 요 꺾여져 있는데 여기 딱 펴는 거예요. 손 모양이에요. 손 모양. 자, 이런 모양이든 또우든 전부 다 손입니다. 나중에 손을 한꺼번에 모아서 할 겁니다. 손에 고기 들고 있는 거예요. 고기
다롤이 아니고 고기요. 손에 그것이 있을류라고 그래요. 그 나중에 유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숭상할 숭상이 뭔 줄 알죠? 숭상. 높이 받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숭상할 때 매산자에다가 마루종자 쓰죠. 마루종. 그죠? 보면 이제 높이 받든다는 의미예요. 자, 글자 속에 글자의 맨 위쪽에 산이 나오죠. 산이 나오면 가장 높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산에 산이지만은 이 꺾인 부분을 펴면 그냥 이리 될 거 아니에요. 머리두 아니에요, 그죠? 그럼 머리두보다 더 높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산을 긋습니다. 산 위에 매산을 씁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밑에는 종이죠, 종. 요 마루종이라고 하는데, 요 마루종을 보면 요 집면자인데 요 집은 삼합집이든 집은 집입니다. 집 아래에 보일 시가 있잖아요. 그 보일지는 아까 이야기했죠. 높은 사람을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란 거예요. 그럼 높은 사람 위패를 모셔놓은 집이 바로 종이에요. 그래서 마루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좀 보면 누리마루 할지 마루가 있다는 건 큰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집을. 그래서 종교할 때도 종을 하지만은 그 마루는 단순하게 이거 신의 집, 신을 모시는 큰 제당이나 큰 집을 전부 다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루종이래 갖고 원래 종교의 마루인데 그곳에 가면 누구나 받들고 따라요. 그냥 아무런 다른 잡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런 종들, 요 종, 그 말하면 여러 높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보다 최고로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숭이라는 거예요. 숭. 그 숭상한다. 숭상. 자, 여기 보면 아까 높을 고자에도 나갔고 여기 멀경자도 나와 있는데 위에 요 작을소 요거는 작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세종대왕이나 저기 뭡니까 이순신 장군 같으면 세종로에 가면 큰 동상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멀리서도. 자, 그러니까 숭상한다는 거는 너무나 크고 높게 만들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짜 높은 사람들, God of the God, 신 중의 신. 그죠? 아주 높은 사람들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분들 위로 높이 올려내서 숭상할 상, 그래요. 숭상할 상. 자, 향할 항도 요 밑에 이제 멀리죠. 멀리서 봤을 때 유성우가 생명의 샷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샷이 떨어지니까 그곳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향할 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향할 때 요 향을 씁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려면 위에 좀 멀경이 있지만 요 멀경이 멀다는 의미보다는 자, 우리 말 속에 그 있잖아요. 저 사람 멀겠네. 이 말은 새하얗고 아무것도 없는 빈백지 같은 상태에서 멀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 수염할 때 우리 수염염자에도 요걸 씁니다. 위에다가 이제 보면 수염염에가 수염염자로 쓰는데 멀겠는데 안쪽에서 바깥으로 뾰족뾰족 삐져 나오는 거. 아주 멀건 하얀 도자기라든지 배꼽 같은 피부라든지 그죠? 우리 그 얼굴 V라인이 있죠. V라인과 생긴 이런 모양에서 아주 새하얀데 그 안에서 뭔가 바깥으로 삐져 나오는 그것을 이제 나갈염이라고 합니다. 삐져 나오는 것. 그것을 형상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멀경에다가 큰 한류 두 개를 해놨죠. 그 다음에 둥글원이에요. 둥글원. 우리 보면 요거를 일본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N이라고 해서 돈 단위로 쓰죠. 옛날 동전에 같이 둥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둥경인데 원래 멀경이잖아요. 멀경인데 안에 머리띠가 있죠. 그 머리 모양은 둥글잖아요. 그죠? 머리 모양은 둥글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둥근 게 있고 둥근 것을 덮어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원을 나중에 환이라고 해요. 환이라고. 둥글원, 둥글환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쓰개모, 쓰개. 자, 쓰개는 여기 원래는 멀경보다는 덮을맥에서 쓰는 거. 덮을맥이 길어진 건데 안쪽에 두위 있죠. 두위. 요 두위는 숫자 두위가 아니고 우리가 모자 같으면 여기 모자랄 것 같으면 덮어 썼는 모자랄 것 같으면 모자는 뭐예요? 덮었다 썼다 그러죠. 그래서 끼웠다가 뺐다는 건 다 요 쓰개모를 씁니다. 쓰개모. 그리고 여기 보면 이래 딱 끄면 뭡니까? 고정을 했다는 거예요. 고정을. 그래서 모자를 쓴 상태에서 고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쓸용이라 그래요. 쓸용. 사용하다 쓸용. 근데 원래 물건을 사용하다 할 때 그 용을 쓰고 있지만은 덮어 쓴 모자를 고정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자를 쓴 상태에 있다 해서 쓰다 해서 온 건데 나중에 와서 소리를 갖고 와서 또 형상을 갖고 와서 어떤 무슨 일이든지 사용을 하다 이용을 하다 쓰다 그럴 때는 쓸용을 하거든요.
근데 고정을 한 거예요, 고정. 그 고정을 안 하고 두 위가 있다는 거는 덮었다 뺐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 서로 이제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 오늘 하더라도 여기 나오죠. 또 요 의미도 그러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자, 위는 높은 사람이에요. 아래는 낮은 땅의 자리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왔다. 그래서 뭐 이런 의미예요. 말이란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이란 거는 신의 소리예요. 신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 신의 소리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왔다가 땅으로 내려왔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이게 말씀 은이. 요거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말 이었다는 거. 요거 이 말이 말씀 은하고 똑같은데, 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신의 이야기, 신의 소리. 신을 대신해서 내려온 자, 그것은 말이래요. 우리 그 윷놀이 할 때 말을 쓰다 그러죠, 그죠? 꼭두각시 헛사비보다는 말을 쓰다죠. 근데 요 말이란 거는 신의 소리라, 신의 소리를 전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소리가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사람이 올 것 같으면 계속 이어져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다. 그래서 말이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러 분류로 계속 이어서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을리가 나중에 이제 일반 우리 말을 잇는 것도 되고, 그죠? 아니면 끈이나 줄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되고,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말이 또 끝말자라고 하죠. 끝말자. 끝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유명한 종교라든지 정치랑 보면 이제 혈족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 내려가잖아요, 그 사상들이.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 실제 찾아보면 각골문을 찾아갖고 확정한 학자들의 결정을 보면 요 말리얼리는 그 우리 대인 있죠, 대인이라든지 하늘천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무릎 쓸모가 아까 쓰개모 이야기했죠. 쓰개모 덮어 쓰는 겁니다. 덮어 썼다가 뺐다는데 밑에 눈목인데, 눈목이나 고기 육이나 육다롤이죠. 다롤이나 아니면 고기 육보다 그 다음에 조자나 전부 다 사람 인체를 이야기해요. 사람 인체. 사람의 인체, 눈보다 사람의 각 인체에 덮어 썼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것을 무릎 쓰는 거랍니다. 무릎 쓰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로는 뭡니까? 위험하든지 좀 안전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의 요 눈목은 여기서 이제 사람의 신체 부위입니다. 원래 이제 목이 관절 부위라든지 다른 신체 부위에다가 덮어 썼다가 뺐다 하다못해 골무 있잖아요. 우리 골무 할 때 원래 골모예요. 골모. 자, 근데 이제 요거 사람이 쓰는 모자라고 할 때는 수건 건자를 쓰면 이제 모자모라고 합니다. 투구도 머리에 쓰는 거죠, 그죠? 근데 밑에 육다롤이 나오잖아요. 육다롤은 전부 사람의 인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머리겠죠. 사람의 머리에 요 말미암을 유라고 하지만은 덮어 썼다가 뺐다가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쓰개모를 했으면 앞에 나온 무릎 쓸 모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투구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덮어 써서 고정을 시켜 놨다는 의미로 투구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 잰다는 거죠. 다시 재차. 원래, 나중에도 이야기할 텐데, 달감이라고 했죠. 달감이 맛이 이제 보면, 혀서를 써갖고, 여기 이제 달첨이라고 그러는데, 달다는 의미로 쓰죠. 근데, 달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 원래 예전에는 여기, 보면, 그릇에 담다라는 뜻이죠. 그릇에 담다. 여기 입구에다가, 보면 입구 비스무리한 데다가, 얘는 입구 형태에다가 안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 입에 담는 거게 그릇에 담다라는 의미, 그릇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면 이런 모양에서 태에다가 이거 어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태에다가 그 우리 자식을 생명의 씨앗을 담다에서 온 거예요. 담다. 소리 이제 담다에서 계음절이라고 해서 받침 발음을 못해서 다 소리가 해서 다른 걸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 달감 그러는데 이거 담다에서 온 거예요. 담다. 근데 담는데 그 담아 있는지 아닌지는 뭐 손으로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물건을 들어보고 느껴보고, 그래서 달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똑같은 의미로 입에 혀에 뭐 음식을 맛을 보고 달다는 건데, 그러면 아니 단 것만 요렇게 하고 짠 건 어떻게 할 건데요? 쓴 건 어떻게 할 건데요? 다 같은 혀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에다가 다른 걸 쓰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다라는 의미 자체가 온 거고요. 그리고 달감을 보면 이렇게 또 옆으로 하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하늘에 있는 우리 달 있죠. 하늘에 있는 달은 또 요렇게 써요. 그리고 요 달감의 글자를 옆으로 90도만 딱 세우면 하늘에 있는 달, 우리 해와 달 할 때
해와 달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그 소리가 같기 때문에 항상 글자를 재활용을 합니다. 옛날에도. 자, 그러니까 이 물건을 담아서 달아보니까 경상도 사투리 같지만 다루다 그러잖아요. 달다 그러죠. 저울로 재다. 달아보니까 모르니까 뒤집어 엎어갖고, 뒤집어 엎으면 뭐예요? 이 모양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불글단이 되죠. 불글단. 어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모르겠잖아요. 뭐 일이 불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울을 갖고 와서 끈을 매어갖고 두 손으로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재다, 두 번 재다 할 때 두재 그러는 거예요. 두재. 그 뭐 이렇게 해석하는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겠지만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연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이렇게 좀 뭐 알기 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뼈 바를과 어찌 보면 한자보다 이게 더 어렵죠. 우리 한글로 뼈 바르고 뼈를 발라낸다는 말은 우리가 뭐 닭이나 고기 안에 발골을 해서 뼈를 빼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몸통 부위가 요 육다로이라죠, 고기 육다로 요것을 빼니까 남아 있는 게 뼈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고기, 그러니까 우리 보면 살 부위, 고기 육 살 부위를 제외하고 뼈만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뼈를 바르다 그러죠. 바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뼈 바를 과 그러죠. 그 다음에 수건건. 수건건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그냥 수직으로 내려온, 뭐, 짱대이기도 하고, 수건, 여기 곤이잖아요. 곤에다가 수건을 펄럭이는 깃발을 걸어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건건 그래요. 아무나 거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은 대부분 직사각형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옷에 보면 치마든 아니면 우리가 자리에 카페트든 하여튼 여러 가지 보면 저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수건건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발자국요, 발자국. 세 발자국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물망. 그물망은 우리 덮어서 있는 여기 그물망이. 그물망은 여러 가지 씁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옆이, 이게 전부 다 그물망 부수예요, 그물망. 자, 뭐, 천라지망이나 해서 우주와 세상을 덮는 그런 그물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보면 이제 망 있죠, 망. 일을망 그랬잖아요. 자, 그물은 이렇게 그물 형태로 나누면 실제 요 안에 사이에 요거보다 작은 아들은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그물망 해갖고. 자, 물은 많다. 물이 여러 개고, 한꺼번에 여러 개고, 그거는 걸리다. 여러 개들이 걸리게 만든 것다는 거예요. 자, 그물망 그래요. 중요한 건 망은 뭐예요? 빠져나가는 것이 망이죠. 잃어버리는 거. 아무튼 그 소리 자체를 갖고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기육, 이래 써져. 고기육, 몸통이. 여기 이제 나중에 달월에 육달월이라고 그래요. 달월 해가지고, 고기육 달월이라서 사람 인체 부위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우, 많이 봤죠? 너풀고, 덮을라. 덮을라는, 자, 우리 글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안 나오나? 자, 일본말로 대꽃받고 샀는데, 자, 보면 이라지? 이 실제 한자 글자입니다. 요철. 그지? 요 보면 우묵 들어갔죠? 볼록 티 나왔죠? 그죠? 그 요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심벌로, 그죠? 심벌 상징을 할 때는 남녀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이 남성을 상징하고,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이 여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덮을 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덮을 아니까 위에서 아래로 덮죠. 근데 덮을 멱은 항상 뭐예요? 위에 있었는데 이 아래에 있으면서 덮을 아라고 그래요. 그죠?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덮다라는 의미. 나중에 이게 또 선역서, 서쪽서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뭐 같이 폰트에 따라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발글병. 하늘에서 일정한 부위에 아까 이야기했죠. 8팔, 빛날 경에 8팔이라는 요 모양은 아래로 환히 비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발글병 그라는데 이 발글병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여기다가 부수 중에 병질력 하면 그냥 병질머질력 해서 딱 쓰면 사람 병병자 사람 병든 것도 소리를 갖고 오지만은 사람이 자리에 누워 있는 모양 여기 머리고 그죠? 뻗어가 있고 입을 덮어놓은 모양. 그래서 이거 나중에는 또 안 좋은 오랫동안 자리에 들어 누워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실제 보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문제 일반적으로 병이 있고 병. 그다음에 병질 할 때 병질 그러죠. 그다음에
요 두 개로 써야 되구나. 병환, 질환. 그죠? 병환. 병과 질과 환이 있는데, 요 병은, 만성병이에요. 서서히 왔다가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을, 자, 요걸, 만성병을, 요 고질병, 만성병을 병이라고요. 질은, 우리 보면, 재빨리 왔다가, 그죠? 급사히 죽는 거예요. 빨리 왔다가 빨리 가는 것들. 그래서 요거 질할 때는 빠르다, 재빠르다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 보면 잽싸게 할 때, 그죠? 질주한다 그러잖아요. 질주한다 할 때 요거 씁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병은 만성병이고 밑에 질은 급성병이에요. 자, 그래서 병환 하면, 오랜 동안 병자리에 누워있는 병. 질환, 그렇게 하면, 갑자기 와서, 그냥 큰 병은 아니고, 갑자기 와서 갑자기 사라지고, 뭐, 그냥 작은 병들, 그런 것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질환이라고 합니다. 요 환은 욕주면 이제 근심환이죠. 근심하다, 근심 걱정. 자, 그 다음에 요 책인데 이래 쓰기도 하고, 이래 쓰기도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축간본이죠. 축간본. 축간이니까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그죠? 봤죠? 긴 발처럼 양쪽에다. 원래는 여기, 보면 대칭에 좌우대칭. 좌우대칭인데 반만 씁니다. 상하대칭이. 글자든 모든 것도, 그거는, 한자는 똑같은 모양을 하면 좌우대칭을 씁니다. 가령 이래서 말두자 쓰죠. 그 말두자는 한 말, 두 말 할 때 두자는 요겁니다. 여기 쌀을 담아 놓는 단위. 그래서 우리 말통 있죠, 말통. 근데 말두자인데 좌우 대칭이니까 오른쪽에 하나만 쓴 거예요. 축간보 상하 대칭이니까 대칭은 한쪽만 씁니다. 그래서 축간본의 책이에요, 책. 책의 종류에 따라서 또 글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가지동이에요, 한가지동. 실제 한가지동 하면 이 동굴의 모양, 절벽에 동굴이 파여 있으면 이렇게 이제 원근법에 의해서 동굴의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동굴동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실제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요거 뜯지라고 그랬잖아요. 뜯지. 고기를 뜯지. 고기를 뜯었다 그랬죠. 이 뭉태기에서 그냥 고기 덩어리에서 요 일자는 일부분을 칼로 드러낸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 몸통이고 요거는 일부 떼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와 떼어낸 것, 일부 벗어 나온 것이 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나 요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같다. 그러면서 한가지동이에요, 한가지동. 이 해석체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각골문에 가다 보면 뭐 동굴과 연관된 것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요 한 가지, 언덕강이죠, 언덕강. 자, 아래 보면 요 산이 있어요, 산. 근데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요거는 그물망이라고 그랬죠, 그물망. 생긴 모양이 요 옆으로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더라도 결국은 그물망입니다. 그물망이고 아래 산에 있습니다. 자, 다른 왜 언덕이냐? 언덕이 뭐냐 하면요, 산이 이랬잖아요, 산이 있으면 언덕은 바로 요 산에 요 언덕강보다는 산등성이 강해. 산등성이. 산에 보면 새 끝부분이 있죠. 끝부분. 요걸 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산의 모양이 있으면 그물로 덮었으니까 요 모양으로 그물 모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등성이 강, 언덕강 그럽니다. 언덕이란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보면 이제 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언덕구자도 있지만은 이 언덕이란 거는 언덕이란 거는 야트막하고 저 급경사가 없는 산을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는 언덕강이라고도 하지만은 산등성이 요 산에 있는 산마루라고 하죠. 언등성이. 자, 요거를 언덕강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또 실패했네.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실패했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멀경했죠. 멀경이고. 그러면 자, 지금 1시간 돼 가니까 2부를 나누어서 곧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시간까지는 안 가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건 1시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